어서 오세요. 사연을 담아 선물을 보내드리는 홈메이드 벙커 잡화점입니다. 도시재생과 개발 사이에서 오늘도 격변하는 도시 을지로. 오늘 본 이 거리의 돌담이 내일이면 사라져 있을지라도 시간이 가도 기억할 수 있게 기억을 붙잡아 선물로 만듭니다. 을지로에서 수집한 물건으로 제작한 을지 기프트. 을지로에서 촬영한 풍경으로 제작한 사진 엽서, 을지 포스트로 여러분의 고민에 응답하는 선물을 선보입니다. 수상하지만 귀여운 홈메이드 원커 잡화점 지금 영업 시작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저희 잡화점 사원이자 작가인 홈메이드 원커 멤버들이 직접 소개하는 선물의 의미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듣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사연 도착한 것부터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도서과에 입학해서 이제 막 2학기를 마친 21학번 새내기 미대생입니다. 아니, 새내기 아닌가? 새내기? 새내기? 아무튼 그거? 네네. 제가 이번 학기에 금속재료를 활용해서 작업할 일이 많아서 을지로에 좀 자주 오게 됐어요. 요즘에 코로나라 전공 아니면 다 녹화 강의 대체 수업이 많아서 낮에 재료 사러 다닐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학기가 다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야 뭐 작업은 어찌저찌 잘 완성되긴 했지만 이번 학기 동안 여기를 오가면서 느꼈던 점은 좀 있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제가 사실 을지로는 가끔 레트로, 힙한 뭐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친구 만나려고 왔던 거 말고는 이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별로 없었다가 이번에 좀 자주 오게 된 거였거든요. 항상 세운 상가는 지나치기만 했지 직접 이 상가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건 처음이었는데요. 어, 평일 낮에는 상가에 막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뭔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돌아다니고 뭐 좀 사겠다는 저한테 묘하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느낌? 아, 혼자 가지 말 걸 그랬나? 재료 살 때도 좀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 약간 그랬어요. 여기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랑 다들 을지로 좀 다녀보신 분들 맞죠? 원래 이런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새내기 친구의 사연 지금 제가 전달해드렸는데요. 아, 새내기 참 좋을 때죠. 그런데 을지로가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소녀의 마음에 그만 상처가 나버렸네요. 소녀의 다친 마음에 반창고를 붙여줄 선물을 준비한 우리 박재영 사원님 모셔볼게요. 네, 우리 소녀에게 보내드릴 선물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자님이 상처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을지로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저한테도 이 을지로라는 공간은 뭐랄까 되게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었어요. 일단 이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 별로 없었고 항상 복잡한 세운상가 거리를 지나치기만 했지 직접 이 상가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막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촬영을 한다고 이 고물 같은 중형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쟨 대체 뭐 하는 앤가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사진들도 그렇게 촬영된 사진들이에요. 을지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북적이고 복잡한 풍경을 피해서 사람 하나 없는 어떤 차분한 을지로의 이면을 담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샵에 제가 만든 기념품이 하나 있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꼭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연자님도 재료 구하러 다니느라 느끼셨겠지만 이 을지로라는 공간에서는 완성된 하나의 가공품보다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부속 재료를 판매하잖아요. 이런 부속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물품들이 아니니까 시세도 잘 모르겠고 뭔가 겉모양만 보고 구매를 하려니까 용도조차 확실하지 않고 을지로에 계신 분들이 괜히 무섭기도 하면서 살짝 두려운 마음에 나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라는 괜한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품들을 사려다 보니까 엄청난 자신감이 필요하더라고요. 괜히 우물쭈물하면 혼날 것만 같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구매한 물품들이 석고가루, 파이프, 철사 정도였고 나머지 저 박스지나 철 부속품들은 가게 옆에 버려진 것들을 눈치 보면서 주워왔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제3자, 외부인으로서 느껴졌던 저의 감정이 담긴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저도 어쨌거나 이 동네에서는 철저한 외부인일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사연자님께 이 기념품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학교 생활 화이팅 하시고 다음 학기 작업할 때 재료 사러 을지로 올 일 또 생기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사연자님 선물 받고 기쁘셨으면 좋겠고, 도서과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을지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땐 이번 기억을 갖고 또 다른 느낌으로 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사연자님은 문자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접 전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홈메이드 벙커 잡화점입니다. 문자로 사연 보내주셔서 지금 사연 당첨되셔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간단한 자기소개랑 같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직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여기 작은 공장을 지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저씨입니다. 요즘에 우선 이렇게 막 코비드 19이다 뭐 오미크론이다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뭐 팬데믹도 오고 고생이 많으신데 뭐 젊은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몇십 년을 일을 했는데 그 희한한 일이 좀 생겼어요. 최근에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 부쩍 많아지더라고. 하루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쓰다 남은 것들 뭐 재료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내놨는데, 근데 중화지고 와서 보니까 이게 뭐 다 어디 가고 이게 없더라고. 뭐 그냥 어차피 버리려고 놔둔 거라 뭐 없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그냥 불법 투기한 것처럼 막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좀 찝찝한 거지. 그래서 이게 옆집 사장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안 가져갔대. 이상하지. 내가 좀 찝찝해가지고 CCTV를 좀 돌려봤거든. 근데 웬걸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가져가더라고. 왜 그거를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어차피 버리려고 놔둔 거니까 뭐 가져가줘서 고맙긴 한데, 그 주말에 이렇게 다 없을 때 와가지고 그거를 뭐 도둑도 아니고 이렇게 가져가더라는 거야. 이게 있을 때 말하고 가져가면 또 몰라. 근데 이게 내가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 좀 오해할까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 이거를 가져갔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버리려고 든 거여가지고 가져가도 괜찮죠. 근데 그냥 궁금한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아무도 없어 와서 가져가는지, 뭐 쓸데도 없는 부산물들을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왜 그런 걸 가져가고, 또 이 골목에 이게 뭐 발주도 넣지 않고 뭘 주문도 안 하면서 왜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지, 뭐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하는데 뭐 이게 볼 게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 그리고 가져간 것도 어떻게 썼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아이고, 네, 사장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떤 선물인지 알고 받으시면 더 좋잖아요? 저희 사원들이 직접 왜 이 선물을 드리는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끊지 마시고, 네. 우리 강지웅 정우창 사원님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사장님께 보내드릴 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사연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이유 모를 젊은 애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을지로라는 공간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료를 평소에 구매하거나 필름 현상 또는 인화와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을지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 을지로에는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을지로라는 도시에 다가가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좀 겁을 먹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겨우 알아듣기 십상이었고, 나름 준비해서 간 도면은 사연자님과 같은 을지로에 계신 분들에게는 엉터리처럼 보여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을지로라는 도시만의 뚜렷한 생태계에 관심이 가며 사진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작업도 그런 식으로 나온 사진들인데요. 그 외부인의 관점에서 오래전부터 을지로에 있던 건물을 통해 을지로가 쌓아온 도시의 특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을지로가 가장 활발한 평일 시간을 피해서 비교적 한가한 주말 아침이나 밤에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여러 방향으로 얽혀있는 전선이라든지 덧칠해진 페인트, 아니면 조금은 난잡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색온도의 조명 등 그런 을지로만이 갖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을 보시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을지로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힙지로의 모습과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포착한 을지로의 모습이고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이제 그 사연자님 CCTV에 찍힌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100% 외부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 을지로라는 도시 전체가 무슨 공장이나 혹은 그 게임 속의 팩토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배송된 모든 원재료가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있다가 평일 동안의 제조 과정을 지나서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이제 주말에는 텅 빈 거리에 쓸모를 다한 잉여 부산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공장이나 어떤 팩토리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주워오는 것 자체가 을지로 바깥 사람들인 저희가 그 분주한 평일 같은 때를 좀 피해서 이 시스템에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저희답게 을지로를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행동이 사연자님 같은 분들께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다거나 대체 뭐 했으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좀 나름대로 어떤 은밀하고 위대한 궤도처럼 이제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을 치밀하게 모으고 선별하는 어떤 재료 수집과 예술 창작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을지로에 버려진 재료들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을지로 조명상가 앞에 버려져 있던 조그만 조명이랑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긴 연두색의 건전지 뭉치 같은 거를 합쳐서 이제 몸통도 만들고 이제 바퀴들을 떼어서 또 이거를 또 장난감처럼 달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한테 이 친구들 중에 하나로 선물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이 조각 받으신 뒤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까 싶습니다. 을지로에 간간히 찾아오는 저희 젊은 청년들도 이 조각 친구들처럼 조금만 귀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연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전화 연결해서 이제 일단 직접 사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내는 이 귀여운 선물을 받으시고, 이런 청년들이 대체 뭐하고 다니나 하는 의문점들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연도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전화를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메이드 벙커 기프트샵입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셔서 지금 사연 당첨되셔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랑 같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로케이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로케이션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광고나 영상 등 여러 촬영에 필요한 시각적 매체의 시나리오나 컨셉에 맞는 장소를 찾는 직업입니다. 촬영 시나리오에 맞는 그림, 그러니까 감독이 원하고 구상하는 그림에 딱 맞는 장소도 찾아야 되고, 촬영 허가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율하고 책임지는 게 제 일인데요. 어쩔 땐 개인 사유지나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를 헌팅해서 촬영 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런 때면 사실 조율이 쉽지 않고 허가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뭐랄까 어떤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이곳을 멋대로 해석하고 프레임을 씌워 미디어에 내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죠. 참 웃기게도 어쩌면 제가 곧 홈메이드 벙커 자파점에 연락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래된 듯 따뜻한 감성의 작은 가게 로케를 찾아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이거에 대해 가게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사연자님,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소녀들의 마음을 좀 울리셨겠어요? 아무튼, 로케이션 매니저라니, 저도, 사실 좀 처음 듣는 직업인데, 항상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어떻게 저런 데를 찾아서 촬영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연자님 같은 분들 덕분이었네요. 네, 지금 사연 들어보니까, 직업의식이랑 개인적인 견해 사이에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희 사원들이 직접, 왜 이 선물을 이런 사연자님께 전달 드리려고 하는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지 마시고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네, 우리 박태호 사원님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사연자님께 보내드릴 선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홈메이드 벙커의 사원 박태호입니다. 저도 사연자님이 하셨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을지로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스팟이 많다는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을지로는 일터 3회 서점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마시면서 골목을 걸어다니는 그리고 또 거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곳이란 겁니다. 가끔씩 이곳에 놀러온 분들이 세운상가 위층에서 을지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구경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관광객과 을지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묘한 위화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을지로에 대한 관점에도 좀 의미 들었고요. 원래 일터였던 곳이 볼거리가 되어버린 을지로 속에 일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약간 일종의 죄책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을지로를 찾은 관광객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생소한 제조업의 풍경은 신기하니까요. 저도 결국 한 명의 관광객이자 외부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낡은 건물들과 가로등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건물을 재현할 사물들이나 서 있는 가로등들 같은 직선적인 사물들을 을지로에서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제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건물들을 재현했어요. 마치 기념품을 만들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연자님께 이 선물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소 협찬에 관해서는 항상 환영입니다. 대신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투영하기 위해 저희를 찾으셨는지는 조금 꼼꼼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자님 직접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랑도 또 촬영 협조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락 주시는 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한테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주시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조만간 또 그런 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게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선물 받으시고
저희 꼭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사연은 제가 직접 읽어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온 드라마 빈센조에 과몰입해서 한창 엄청 덕질하고 그랬던 드라마 덕후입니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화에서 주인공 빈센조 까사노가 건물 불법 점거하려는 양아치 용역을 참교육하면서 이게 이탈리아어네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구글 번역기 한번 부탁해볼게요. Questo edificio è mio. 무슨 말이지? questo 어쩌고? 네, 이 말이 이 건물은 내 거야 라는 말이네요. 네, 아무튼 양아치 용역을 참교육하면서 이 건물을 내 거야 라고 이탈리아로 하는데 진짜 송중기 너무 멋있고 아무튼 여기 드라마 배경이 금가프라자라고 되게 요즘 건물처럼 안 생긴 곳이거든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 샵에 걸린 사진 속 장소가 그 드라마 배경이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드라마에서 금가프라자였던 곳이 원래 촬영 장소가 을지로 세운상가더라고요. 사진 볼 때마다 그 드라마 장면 생각나고 너무 좋아요. 혹시 또 다른 빈센조가 생각날 만한 제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사연자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 빈센조 진짜 재밌게 보셨나 봐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그 장소가 세운상가인 줄은 진짜 몰랐네요. 세운상가가 떠오를 만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빈센조가 떠오를 만한 제품이 또 있나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사연을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임준태 사원님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네, 드라마 빈센조 정말 재밌게 보신 분 같아요. 네. 아까 보신 사진들은 제 사진이에요. 네, 촬영 장소가 세운상가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혹시 있냐고 하셔서 더 좋은 과몰입을 위해 제가 사연자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예요. 제 기프트의 컨셉은 배입니다. 사연자님은 빈센조로 여기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을지로에 직접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을지로에 방문한다면 가장 먼저 높고 긴 옛날 아파트와 같은 모습의 상가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눈에 띌 거예요. 그 두 상가는 을지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상가랑 세운상가거든요. 여기 이 두 상가의 모습이 저한테는 마치 을지로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 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낮은 여러 상점들 사이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바닷가 한복판에 있는 그리고 또 유일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화물선 혹은 크루즈와 같다고 느꼈어요. 또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일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직적인 이동 경로 그리고 생활 반경이 뭔가 저한테는 거대한 선박 혹은 크루즈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배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프트는 배의 형태를 띠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재료는 모두 을지로에 버려져 있는 물건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약간 빈센조의 보스 같은 그런 고급진 느낌 딱 들지 않나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빈센조 과몰입라는 우리 사연자님 원래 무엇에 과몰입하면 그거랑 직접 관련 안 돼도 다 사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이 선물 받고 빈센조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드라마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사연을 한번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사연도 제가 직접 전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꽤나 유명한 SNS 인플루언서입니다. 인스타 스타라고 하죠. 제가 누군지 밝혀지면 다들 아실까봐 익명으로 사연 보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뭐 인스타 스타들도 이제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저를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매일이 플렉스인 자기 과시형이에요. 물론 인스타에서만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요.
저희 학교는 유명세가 곧 계급이 되는 곳이거든요. 팔로워 수가 팔로잉 수보다 많은 거, 그거 은근한 자존심이잖아요. 아, 팔로워 어떻게 많아지냐고요? 일단 닮고 싶은 스타일 좋은 연예인 한 명 골라요. 그러고 그 사람 손민수 하면 돼요. 그 사람 분위기, 표정, 눈빛, 옷 스타일, 장소, 포즈까지 따라하고 싶을 만한 그 모습을 닮으면 나도 누군가에겐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뭐 닮은 느낌으로 좀 어느 날 보니까 팔로워 꽤 늘어나 있더라고요. 저도 내심 싫지 않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닮았다고 하고 저도 다들 좋아라 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제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진에서만 완벽한 제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완벽조차도 온전히 제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 따라한 거니까 더 공허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사연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한창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또 셀럽까지 하시고 되게 바쁘시겠어요. 근데 또 셀럽의 화려한 삶 뒤에 이런 공허함이 있나 봅니다. 이런 마음을 좀 되게 잘 들어주실 분이 저희 사원님들 중에 계신데요. 우리 김상아 사원님 한번 나와서 우리 사연자님께 보내드릴 선물 직접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한창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처음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인 세운상가 일대예요.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을 작업실로 돌아와서 컴퓨터 스크린으로 다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을지로라는 공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동안. 작업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온 동네라고 봐도 무관하죠? 아무튼 아무 생각 없이 빼곡하게 건물로 가득 찬 을지로 사진들을 보는데 좀 다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게임 자주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솔직히 게임에서요. 뒷배경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거의. 심지어 뭐 퀘스트 해달라고 뜨는 땅도 그냥 당연한 듯 스킵하게 되고 보상받으러 가거나 아이템 주우러 가고. 근데 그런 거 잠시 내려다 놓고 개인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멋있는 풍경 사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게임 세계관 뭐 이런 거 다 누군가 고민 끝에 나온 건데 배경은 일러스트레이터들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린 걸 텐데 그동안 왜 난 인식하지 못했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온 을지로 사진도 꼭 게임 배경처럼 보기를 시도해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해서 낡은 건물 사진들을 확대해보니까 건물들이 컴퓨터 스크린에 꽉 채워가지고 그 화면을 수직적으로 이분할 하거나 아니면 3면으로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서는 노후돼서 깨져있는 벽돌의 벽돌들도 보이고 아니면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의 벽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패턴처럼 채워지면서 을지로에 몰랐던 장면들이 포착되는 거죠. 그런데 사연자님은 지금 어쩌면 그 닮고 싶었던 그 누군가에게만 오로지 시선이 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나도 그런 멋진 모습이 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혈안이 돼서 다 따라하고. 이거는 세운상가에서 조금 지나면 나오는 공구거리에서 지나오면서 주워온 것들로 만든 조각이에요. 세운상가 공구상은 건물 아래 길을 끼고 이렇게 좌우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 길 중앙에는 판매하기에는 너무 오래되고 아니면 자그마한 파손이 생겨서 상품성이 없어진 재료들을 길에 버려두거든요. 뭐 깨진 29 전구가 들은 박스라든지 아니면 물건들 충전재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잠시 중지된 폐건물의 목재들이라든지 그런 걸 주워와서 만들었어요. 전구 보호용 골판지나 스펀지, 우레탄 폼과 같은 재료들은 각자 서로 다른 소재지만 모두 틈을 메꾸고 완벽하게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재료에서 같은 속성에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사진에서 제 조각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차곡차곡 레고처럼 쌓은 아주 꽉 채워진 직육면체 쿠베 형태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숨겨진 게 하나 있다면
이 조각은 완벽하게 사진의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각도를 아주 살짝만 틀어도 뒷면은 이런 채워진 것 없이 뻥 뚫린 삼면의 껍데기 형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진이란 거는 딱 그 각도로만 남겨지니까 이렇게 보면 틈도 없고 단단한 큐브의 형태처럼 영원히 사진 속에 남아있겠죠? 어째 이런 모습들이 사연자님이랑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사진에는 빈틈없이 멋진 모습으로만 채워진 사연자님은 그대로 남을 테고, 그게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테고, 당연히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게 과연 나쁠까요? 저는 그 각도 너머의 공허함을 굳이 억지로 채우라고, 그래야만 그게 사연자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누구도 한 번에 어떤 사람의 모든 면을 인식할 순 없고, 완벽하게 모든 면을 채우는 거는 사실 평생을 뒤어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사연자님은 이미 본인의 한 면을 멋지게 채워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게 자신이 모습이 아니라 결국 그게 누군가의 모습의 모방이라는 게 허탈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 틈을 채우는 재료들을 바꿔서 다른 모습으로 찍히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그 재료는 다른 걸 보고 좋아서 좋은 재료들이 아니라 사연자님만의 취향으로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사연자님한테 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주 생각보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요소를 채워서 나만의 면을 만들고 싶은지 점점 감이 잡힐 거예요. 아, 너무 감동인데요? 이거는 뭐 선물을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인생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감동이네요.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공허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 귀여운 선물 받고 한번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앞으로 본인만의 멋을 찾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저희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연도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과 식물을 가지고 다양한 수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스튜디오 사장입니다. 다른 꽃을 이용하는 그런 스튜디오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쉽게 말해서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을 고르고 연구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름 수요도 좀 있는 편이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소박한 식물들을 좋아했고 나중에 꼭 이런 걸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더 수요가 많은 크고 화려한 꽃을 다루는 작업을 하지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저도 스튜디오를 유지할 만큼 수요가 꽤 있고 여러 매체랑 인터뷰도 좀 할 만큼 어느 정도 제 가치관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요즘 생겨서 되게 감사할 따름인데도 어떻게 보면 제일 제 편이 되어 주셔야 할 부모님이 영 떨떠름하시니 좀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제 철학을 이해해 주실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뭔가 꽃 다루는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봤는데 이렇게 진짜로 거리에 있는 잡초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나 봐요. 어떤 분이신지 저도 직접 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좀 슬프네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나를 인정해줘도 딱 한 명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데 그것도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부모님이 사연자님의 직업을 그렇게 떨떠름하게 보신다니 되게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사원님 중에서 부모님의 생각을 바꿔주실 그런 선물을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어떻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사원님 직접 나와서 선물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식물을 다루는 일을 하시네요. 근데 잡초를 다루신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아요. 잡초는 사실 없어져야 하는 식물이곤 했으니까요. 화려한 상품성 있는 꽃의 양분과 수분을 수수하고 생명력 질긴 잡초가 빼앗아간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그렇지만 꽃과 잡초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스페인에는 오스 마이오스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수수한 곳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축제로 축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잡초들을 모아 입고 다니며 축제를 하죠. 사연자님께 선물로 보내드리면 정말 딱일 것 같네요. 저도 이번 작업을 통해 화려함에 묻혀 사라지는 소박한 을지로의 식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을지로 청계천 주변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 즉 잡초들을 소집해 을지로의 톱니바퀴와 함께 일종의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름다움을 사진으로서 을지 기프트로서 보관하고자 했고요. 꽃꽂이, 꽃다발 자체가 선물의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을 했고, 가지와 이파리를 떼도 식물들의 출신을 알려줄 수 있는 꽃꽂이를 통해 을지로를 다음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연자님의 작업을 의심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사람들은 꽃을 통해 낙원을 창조하려 했지만 그 낙원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라진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사연자님이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낙원은 어쩌면 그런 식물들로 이루어진 소박한 삶의 면면이라고요. 아, 우리 사원분들이 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셔서 선물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설명까지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네요. 아,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연자님도 이걸 배송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꽃이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릴게요. 이 선물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연자님만의 멋진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지금 부모님도 같이 그 응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물 곧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선물 보내드릴 만한 좀 심금을 울리는 사연들 저희가 골라서 이 자리에서 좀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선물들 지금 직접 보셨잖아요.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고. 네, 뭐 오늘 읽어드린 사연이나 아니면은 선물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느낀 점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충분해요. 아, 네, 청두님 지금 손 드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을지로 사장님 있으셨잖아요. 네. 그 사장님께 이제 선물 보내주실 때 직접 가져다 주시나요? 아, 선물이요? 네. 일단 저희 선물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강지훈 정우차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뽁뽁이로 열심히 싸면 좀 덜 부서지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좀 바쁘시니까 저희는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뭐 직접 찾아가는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이제 했던 것들을 물론 통화로도 들으셨겠지만 현장 가서 또 얼굴 네. 보고 전해드리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숨어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직접 사장님 만나러 와서 제대로 대화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일 테니까 이것도 또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그냥 택배로 당연히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네. 한번 저희가 뭐 연락처도 알고 하니까 직접 연락드려서 찾아뵙고 선물 전달드려도 되는지 직접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막상 발표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홈메이드 벙커 인스타 주소인데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 준비돼 있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다 비대면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디지털 소통 창구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연자님께 보내드렸던 선물들 제대로 이렇게 딱 각 잡고 찍은 제품 컷들, 자세한 사진들, 설명들 다 저희 인스타에 오시면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 와주시고 그리고 또 사연 직접 보내보고 싶으신 분들, 나도 선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저희 인스타 찾아오셔서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다른 말씀 없으시니까 저희는 이제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저희 오늘 일찍 문 닫고 다 같이 퇴근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행사 모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와우! 와. 감사합니다.